대체 언제 그만둬야 할까? 성과가 안 나도 계속하는 게 맞을까? 라는 질문은 제 20대 때 가장 큰 화두였어요. 그만둘까 말까 고민하느라 휴학을 3번이나 했고 크고 작은 회사를 간만 보면서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다가 29에 퇴사했는데 역대급 멘붕이 옵니다. 왜냐? 고르고 골라서 결정한 진로였고 제일 가고 싶었던 회사였고 회사 사람도 문화도 다 좋았어요. 근데도 그만뒀다? 이거는 빼박 저의 문제더라고요. 나 진짜 책임감 제로의 인간이구나. 내 인생은 포기의 연속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인생 최저점을 찍었는데 시간이 또 한참 지나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탐구하다 보니까 제가 갈팡질팡했던 진짜 이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쉽게 포기했던 이유는 의지박약이어서라기보다 저만의 의사결정 기준이 없어서더라고요. 할까 말까, 뭔가를 그만둘까 말까도 모두 본질적으로는 의사결정이잖아요. 근데 무엇을 근거로 그만둠을 결정할 것인가 하는 저만의 원칙이 없었던 거죠. 기준이 없으니까 좌야 우야, 흑이야 백이야처럼 할까 말까만 고민하다가 지쳐서 도망치듯이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지난 5년간 천천히 저만의 그만두기 원칙을 만들었어요. 이 그만둠의 원칙을 만들고 나서 제 삶이 상상 이상으로 간결해졌거든요. 혼자 고민하면서 끙끙대던 시간이 대폭 줄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그만두기 원칙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영혼을 지키면서 그만두기 위한 3가지 원칙. 첫째, 그만둔다는 옵션 자체를 지워버린다. 입니다. 정말이지 숱한 시행착오 끝에 알아낸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만둘까라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소모적이라는 거예요. 그만둘까라는 생각이 침투하는 그 순간부터 고민의 규모가 제곱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했다면 그만둠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했어요. 제가 뭔가를 시작할 때 굉장히 신중한 편이거든요. 근데 또 겁은 많아서 해보고 괜찮으면 계속하고 아니면 마라 이런 텐션을 취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결정하느라 시간 보내, 간 보느라 집중 못해, 결과 안 나와가 저의 패턴이더라고요. 결론을 냈죠. 그만둠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최악의 시간 낭비다. 이후로 마인드셋을 완전히 바꿉니다. 해보고 괜찮으면 계속한다가 아니고 될 때까지 한다. 될 때까지 한다로. 그만둔다는 옵션을 지움으로써 몰입할 기회를 더 늘리는 거죠. 근데 또 될 때까지라는 게 참 애매하잖아요. 막 하다가 빛도 못 보고 죽으면 어떡해. 저는 막 무명에 고군분투하는 어떤 예술가로 죽는 거는 싫거든요. 그래서 2번째 원칙을 정합니다. 한 번 시작한 일은 최소 5년간 한다. 5년까지는 그만둔다는 옵션을 아예 생각하지 말고 가자. 땅땅. 20대 때 저는 1년을 10년처럼 생각했어요. 1년 안에 성과가 나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든 시작하고 한 달 뒤부터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나 재능 있나? 돈은 얼마나 남았지? 계속해도 될까? 등등. 사실 퇴사도 1년 정도 해보고 성과가 안 나면 재입사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읽고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중요한 아이디어의 수명은 그러니까 처음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것에 대해 완전히 그만 생각하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5년이다. 그래서 5년 단위로 프로젝트를 계획해야 효과적이다. 그것을 완성하든 포기하든 간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어떤 일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5년이 걸리니까 말이다. 이 책을 읽고 회사 밖 자립실험 프로젝트의 기한을 5년으로 대폭 늘립니다. 저한테는 정말 파격적인 기간이거든요. 하지만 다짐을 했죠. 5년을 채우기 전까지는 재입사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5년을 채워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1, 2년 차에는 아예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다가 3년 차에는 슬쩍 감이 잡힙니다. 그러다가 5년 차가 되니까 더 큰 목표와 구체적인 방향이 그려지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고민이 끝나진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내가 5년이나 할 수 있을까? 계속 밀어붙이는 게 답일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3번째, 마지막 원칙입니다. 정 그만두고 싶으면 8강에서 그만둔다. 25, 21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저거다. 드라마에서 이예지라는 학생이 나오거든요. 이 친구가 펜싱 선수인데 그만두고 싶어 해요.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걸 계속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미래가 그냥 답답한 거지. 근데 이때 코치가 말합니다. 그만두게 해줄게.
근데 전국대회 8강에 진출하면 그만두게 해줄게 라고 조건을 걸어요. 그래서 이혜지 학생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청난 몰입을 하고 펜싱 8강까지 진출합니다. 그리고 8강에서 말해요. 아, 저 기권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펜싱은 이만하면 됐습니다. 라고 굉장히 기쁘고 울컥하고 또 편안한 표정으로 이 말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양 코치가 말합니다. 오늘을 꼭 기억하라고.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얻어냈는지 절대 잊지 말라고. 힘들 때마다 생각해라. 그 시작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내가 알려주고 싶었던 건 그게 다다. 이 장면을 보고 그만두는 것에도 격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찾고 싶었던 답이더라고요. 8강에서 그만둔다는 말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낸 후에 엑시트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꼭 평생 동안 하나의 꿈이나 재능을 쫓지 않아도 되겠다. 스타트업도 그렇잖아요. 키워서 엑시트하면 그만이다. 재능이나 노력도 마찬가지. 일단 키우면 팔고 나서 얼마든지 다른 거 하면 된다. 어쨌든 8강까지 가보고 그만둔다면 못다한 것에 대한 미련도 없을 테고 어떤 방식으로든 성장했을 테고 자신감도 챙길 수 있다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만의 8강을 만들어 봤거든요. 책 만들기는 7권, 유튜브는 구독자 10만 명, 요가는 물구나무 서기 자세를 자유자재로 변형하기까지입니다. 이 기준을 달성하고 나면 얼마든지 그만둬도 상관없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계속 가보자. 저는 딱히 꿈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지만 이거를 해낸다면 과정만으로도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저의 그만둠의 3가지 원칙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어떤 건 공감이 되고 어떤 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칙은 자신의 경험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저도 저의 경험, 수십 번 도망치고 포기한 저의 경험을 통해 나름대로의 그만두기 원칙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경험을 토대로 그만두기 원칙을 만들어 보세요. 이게 자기만의 원칙을 정하면 쉽게 흔들리고 쉽게 휘둘리고 상처받지 않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